청와대 박수현 지금 국민소통수석이죠. 몇 달 후에 전직 대통령이 될 사람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전직 대통령을 보고 박근혜 씨, 사면의 그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주신 것 아니겠느냐, 그 사면권. 박근혜 씨가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. 잘 알아서 하세요. 처신 잘하세요, 이 말이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청와대 박수현 지금 국민소통수석이죠. 뭐 이분을 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, 그건 개인적으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, 그렇게 경박해서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특별 사면 또 복권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지난번에도 아마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한 것 같은데,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.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.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이죠, 그야말로 숙청을 해가지고 적폐청산한다면서 당시 집권자를 4년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힘을 합쳐야 한다. 또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. 포용력 발휘해 봤습니까? 포용력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그런 옥고를 치르게 했습니까? 그건 정치적 보복이었죠. 징벌이고 혁명이라는 걸 내걸어가지고. 근데 무슨 포용이 거기서 갑자기 왜 포용이 나옵니까? 자기들이 실천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포용하라는 겁니까? 또 박 대통령이 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애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. 애초부터 나왔던. 근데 그동안에 건강 걱정을 안 하다 왜 지금 갑자기 건강 걱정합니까? 자신의 임기 중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게 두려워서 그랬습니까? 예? 또 이게 무슨 뭐 사면에 대한 찬반, 근데 아마 이제 사면을 반대하는 자기들 편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겠죠. 그래서 그런 찬반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, 새 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 새 시대 언제까지 새 시대입니까? 그동안 그렇게 서슬퍼렇게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뭐 자기들 말로 혁명의 법정에다가 세워가지고 그렇게 징벌을 했으면, 그래놓고도 새 시대 못 열었습니까? 예. 그래서 이런 것,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보여준 그 행태, 정치 행태, 뭐 좋은 말로 리더십,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 돼가지고 포용력 넘치는 사람이 돼서 진작 석방해야 될 사람을 이제까지 붙잡아 놨다가 내보내면서 생색은 다 내는 거죠.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 이 말입니다. 예.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? 임기 동안의 정적들이 말이죠. 예?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직전 정부의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자신에 대한 저항력을 발휘하고 과시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격려해놨던 것 아닙니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기가 임기 중에는 그런 저항을 안 받고 좀 편하게 대통령 하고 싶다,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만약에 이제 일단 구속해가지고 징벌을 가해놨으니까 뭐 형을 선고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를 풀었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에 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예처럼 한 2년쯤 있다가 풀어줬더라면 그때 나와서 당시에 뭐 박근혜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이 석방운동도 벌이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 결합되면 또 이것이 정권에 있어서 엄청스러운 그 저항 세력이 될 것이다. 그런 것도 두려워했을 수 있죠. 그래서 자꾸 미뤄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라고 얼마나 소리 높이 외쳤습니까? 그런데 만약 중간에 좀 한 2년쯤 하다가 그냥 석방했다 이래 되면 명분이 혹시 없어질 수가 있다. 그걸 또 계산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. 이건
제 추측입니다. 예, 그리고 친문 또 대깨문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그렇게 일찍 석방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극렬하게 저항하고 나설지 그런 것도 마음에 걸렸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동안에 안 풀어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풀어줬겠냐.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.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계산을 해야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풀어줬을 때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.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. 이걸 면밀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. 아무래도 윤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측이 좀 유리할 거다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. 그 다음에, 예, 특히 이제 뭐냐면,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줬을 경우에 윤 후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악연이라는 게 있으니까, 이 국민의힘 측, 윤 후보 측, 거기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. 뭐 그 점을 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상식적인 추측이니까, 추론이니까, 예? 자기들은 아니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럴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또 임기 중에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임기를 마쳐버렸다. 문재인 대통령 말이지 거기 자신이 결자 해지도 모르느냐. 자신이 만들어놨던 문제를 왜 자신이 말끔하게 해결하고 가지 않느냐. 비겁하다. 뭐 이런 소리를 또 역사적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결자 해제의 차원에서 자기가 그 일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.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이죠.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복역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건 사면 복권해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야,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게 참 모질더니 새로운 대통령이 그래도 상당히 사람이 참 포용력이 있고 인자하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비교가 되잖아요. 그것도 또 개인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또 앞에서 말씀드렸죠.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병이 있잖아요. 또 고령에다가 여성입니다.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4년 9개월이죠. 여성의 몸으로 고령에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한다. 독방에서 초인적인 그런 인내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. 근데 사람이 일한 그 특히 이제 이럴 경우에는 고령의 여성 이렇게 되면 건강이 말이죠. 하루 앞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. 무한약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버린다든지 이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갈 겁니까? 그것도 책임을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. 뭐 그런 판단도 했을 수 있죠. 근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도 말이죠. 청와대는 또 두 얼굴을 보이고 있어요. 대통령 박경미 대변인 이야기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뭐 포용과 화합과 뭐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져 특사를 했는데 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그날 오후에 TBS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씨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사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. 사죄해라 이 말이죠. 누가? 박근혜 씨가.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국민소통 수석이에요. 비서관이에요.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. 예? 문 대통령은 몇 달 후에는 전직 대통령 되는 거예요. 그런 몇 달 후에 전직 대통령이 될 사람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전직 대통령을 보고 박근혜 씨 이날 이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내 처음에 한번 초입에 그 방송 초입에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랬을 뿐 그 이후에는 내내 박근혜 씨 이렇게 갔습니다. 박근혜 씨. 예? 그러면서 이 사면의 그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 사면권 그것을 그런 박근혜 씨가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.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알아서 하세요. 처신 잘하세요 이 말이지. 예? 그렇지 않습니까? 박근혜 씨
당신 나가도 처신 잘해야 돼? 이런 말이죠.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국민소통수석이 이게 국민하고 소통되는 겁니까? 자기 편들하고 소통하자고 하는 얘기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. 예.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에요. 뭐 범법을 했건 어쨌건. 근데 이 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.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박수현 이 수석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거든요. 뭐 하나 예로서 2017년 그때 12월에 제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대통령이 뛰어갔죠. 가가지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왔는데 유족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말이죠. 그러면서 왔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당시에 박 대변인이죠. 박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참 이렇게 올립니다.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울먹이면서 유가족이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데요. 그것도 뭐 박 대변인이 전한 건데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문재인 대통령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.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. 참 간지러운. 제가 볼 때는 정말 지나친 아부인데 자기는 너무나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니까 그 심중을 너무나 잘 아니까 심중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일체가 된 결과라고 생각하겠죠. 바로 이겁니다. 박근혜 씨 이렇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계속 강조하는 건 시를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그거라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 이쪽으로는 아주 뭐 화합, 포용, 통합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말이죠. 다른 한편으로 나는 박근혜 좋아하네. 그 사람한테 전직 대통령으로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. 그 뜻을 박수현 수석이 잘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두 얼굴을 하면 안 되죠. 예? 그다음에 두 얼굴을 한다고 그걸 이렇게 같은 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표현을 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?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경조부박한 청와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너무나 가볍고 경박하지 않습니까? 예? 아무리 뭐 임기가 끝나갈 때 됐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예? 국민의 신뢰, 국민의 기대를 이렇게 입으로 말 몇 마디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건 정말 좀 조심해야죠. 예.